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05주년 3.1절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아나운서 유지철입니다. 오늘 105번째 3.1절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순국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원주시는요, 치약의 종 타종식을 개최하고요, 불온면 독립만세 기념비 등 3.1운동 관련 유적비에 헌화를 할 예정입니다. 또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당시 도내 최초 최대 규모의 만세운동을 전개해서 애국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진 횡성에서는요, 약 300여 명이 참가하는 3.1절 기념 제25회 횡성 군민 건강 달리기 대회가 섬강 코스에서 개최될 예정이고요. 평창에서도 3.1절 기념 군민 달리기 행사가 진행됩니다. 또 영월에서는 독립만세공원에서 3.1절 기념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오늘 도내 곳곳에서 진행되는 여러 행사 내용들 확인하시고, 오늘 하루는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또 선조들의 거룩한 희생정신을 기억하는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요? 3월 1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복귀 시한을 어제까지로 정하고 이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의 경우 인턴과 레지던트 151명 중에 9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복귀 움직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사전 통지와 의견 진술 등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 처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원도는 현행 8곳의 선거구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6개 시군이 묶인 공용 선거구 출연 위기는 해소되면서 강원도 내 총선 출마자들이 현행 선거구 체제에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야 간의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한 후에 획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통계청의 2023년 인구조사 결과 강원도의 합계 출산율은 0.89명으로 세종과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또 전국 평균보다는 0.17명 많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합니다. 한편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조사망률의 경우 강원도는 9.3명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듣고 계신 시각 8시 36분 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도내 정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 연결합니다. 박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선거구 조정도 여야 합의로 극적으로 확정이 됐고요. 출마 후보들도 윤곽이 이제 드러났는데요. 총선 후보 공천 상황, 정치권 소식 알아보죠. 여야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를 가까스로 확정했죠? 예, 그렇습니다. 좀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4월 10일 치러지는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강원도 선거구가요, 현행이 지금 8개인데 힘겹게 지금 선거구대로 현행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국회는 어제였습니다. 본회의를 열어서 강원을 특례구역으로 적용한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고 대신에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 줄여서 전북 지역구 10석을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총선을 불과 41일 앞두고 이뤄진 선거구 획정인데요.
그 4년 전인 21대 총선에서도 그 39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그 강원도는 이번 그 선거구 조정에서요, 자칫 그 춘천을 갑을로 나누는 조건으로 강원 북부 접경 지역, 즉 그 철원, 하천, 양구, 인제에다가 속초, 고성, 양양까지 이렇게 6개 시군이 묶인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그 공영 선거구가 논의되기도 했는데요. 그 여야가 이제 극적으로 타협하면서 현행 선거구대로 춘천 일부 읍면 지역과 철원, 하천, 양구를 묶고요.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강원 선거구는 그 현행대로 그 원주 2개 선거구를 포함해서 총 8개 선거구로 나눠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번에 그 본회의를 통과한 획정안에는 그 지역구 의석수가 254석이고요. 그래서 한 석이 늘어나게 됐고, 비례 의석수는 46석으로 한 석이 감축되게 됐습니다. 네. 선거구별로 후보들도 대부분 확정이 됐는데요. 우선 원주 갑을 선거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선거전이 흥미롭게 펼쳐지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원주 갑 선거구는요, 일단 국민의힘 박정아 현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원창묵 전 원주시장의 리턴 매치로 압축이 됐습니다. 그 박정아 의원은 그 일찌감치 국민의힘 단수 공천 후보로 확정이 돼서요, 조기에 선거운동 체제로 갖추고 지역 곳곳을 지금 누비고 있고요. 반면에 그 원창묵 전 시장은 지난 28일이었습니다. 여준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경선 끝에 힘겹게 누르고요. 더불어민주당 원주 갑 선거구 후보로 확정이 돼서 본격적인 본선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두 후보가 좀 흥미롭게 봐야 되는 건요. 그 박정아 의원과 원창묵 전 시장은 지난 그 2022년 6월에 그 이강재 의원이 도지사 출마로 비우면서 보궐선거를 맞붙었었는데요. 당시에는 그 박정아 후보가 득표율 15.6%의 좀 큰 차이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윤석열 그 정부 출범 한 달여 만에 그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면서요. 여당 바람이 좀 상당히 좀 불었던 영향이 있었는데, 이번 그 두 번째 만남 총선에서 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주목해볼 만한 상황이고요. 또 원주 선거구를 보면은 그 3선 도전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그 송기현 의원에 맞서서 국민의힘 그 김한섭 전 기획재정부 차관의 맞대결이 열기를 내고 있는데요. 그 두 후보 모두 그 공통적으로 보면은 당 공천에서 단수보로 결정이 돼서 지금 경선 없이 바로 본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지금 이번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요, 이번에 당선되면 3선 의원이 되기 때문에 원내대표에 올라서 강원도 야당의 좀 정치적 입지를 높이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김한섭 후보는 그 정부 예산부서에서 오래 근무한 좀 경력을 내세워서 원주 발전을 이끌 정부 여당 후보임을 내세워서 얼굴 알리기에 좀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춘천 선거구는 아직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늦춰지고 있는데요. 춘천, 철원, 하천, 양구 이 갑선거구는 민주당 허영 의원이 지금 공천을 받은 상태지만은 그래서 재선 준비에 들어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 노영호 국회의원하고 김혜란 변호사가 그 두 후보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최종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춘천, 철원, 하천, 양구 을 선거구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모두 후보 공천을 위한 지금 경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후보가 결정이 안 됐는데요. 국민의힘은 보면은 사선에 도전하는 그 한교 의원과 이민찬 그 당 상금 대변인, 허인구 전 주연사장 등 이 세 후보가 경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또 민주당 역시 그 전성 변호사와 유정배 전 석탄공사장 등 이 두 후보가 경선을 통해서 최종 후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속인 고양, 속초 인제, 고성 양양, 그리고 동태 삼정, 동해 태백 삼척 정선, 그리고 강릉 선거구 어떤 후보들이 확정이 됐을까요? 예, 강릉을 먼저 보면은 국민의힘 그 권성동 의원이 단수보로 확정이 돼서요, 5선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은 김중남 후보가 엊그저께 경선을 통해서 최종 공천권을 거머쥐었고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하고 김중남 후보가 강릉에서 맞붙게 됐고,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이 선거구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요. 국민의힘은 역시 그 아직은 후보는 결정이 안 됐지만은 단독 그 신청을 한 이항수 현 의원이 그 공천이 유력시 되기 때문에 두 후보의 맞대결 예상이 됩니다.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를 보면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공천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의원은 그 당초 장승호 예비 후보와 경선을 치를 예정이었는데 장 후보가 경선을 포기해서 예선 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이미 확정돼 있는 한호연 후보와 원선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네.
이번 총선을 앞두고 강릉을 떠나 서울 은평 선거구 경선 후보로 확정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이 두 사람이 설전을 벌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두 분이 둘 다 그 강릉에서 이제 출마를 준비했었었는데요. 강릉에서 그 5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그 김우영 강원 도당위원장이 그 총선을 이제 강릉에서 서울 은평을 민주당 공천을 신청해서 경선에 참여키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행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권 의원은 그 SNS에 올린 글에서요. 김 위원장에 대해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 그 강릉 시민을 버리고 은평구로 도망갔다 이게 글을 좀 올렸고요. 또 그 김우영 위원장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강릉시장 후보로 출마한 그 김우영 위원장이 본인이 그 당시에는 강릉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와서는 또 서울 은평으로 가서 은평의 아들이라고 할 거냐 이렇게 비꼬았고요. 특히 그 비행 정치인의 가출이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민주당이 강원 도민을 조롱하고 있다 이렇게 덮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김우영 의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다음날 그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서요. 권성동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 그 권성동 의원이 그 공무원 채용에 관여하듯이 야당 공천에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맞대응을 했고요. 이어서 권 의원은 그 강릉 경제를 북한의 장마당 경제로 만든 사람이다. 뭐 사촌들과 짜고 지역 경제를 북한 경제처럼 라인에 줄 서지 않으면 공사를 따먹지 못하는 그런 경제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혹이 좀 제기가 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그 김우영 위원장이 또 권 의원은 좀 김건희 특별법이 제기가 되면은 공천에서 다시 탈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낯선 맞대응이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도당 위원장으로서 지금 어찌됐든 그 서울 출마에 대해서 좀 논란들이 많은데 이와 관련돼서는 그 도당 위원장 사퇴를 지난 1월 8일자로 제출을 했고 수리되지도 않았고 반려되지도 않은 상태다. 그리고 당원 당규에 시도위원장이 다른 지역으로 출마할 경우에는 제재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출마의 당위성이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경기 분당갑 출마가 확정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 강원도지사를 지낸 그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지난 26일이었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갑의 전략공천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지역구는 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공천을 받아서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의 좀 맞대결이 성사가 됐습니다. 이광재 전 지사는 그 만약 이번 총선에서 그 안철수 의원을 좀 꺾게 되면요 정치적 무게감이 더욱더 커지게 되고 그 대선에 도전하는 후보로서의 입지를 좀 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분당갑 선거구는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험지로 꼽힙니다. 이곳에 그 이광재 전 지사에게는 좀 또 낮은 낯선 지역이죠. 연관이 크게 없는데요. 그래서 쉽지 않은 선거전이 예상이 되는데 그 뉴스토마토 그 여론조사가 좀 흥미로운 게 나왔는데 지난 25일부터 26일 경기 분당갑 지역 그 거주 만 18세 이상 512명에게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의원이 49.8, 이광재 후보가 40.2%를 기록을 했습니다. 대략 한 9% 정도 차이가 났고요. 그런데 이 적극 투표 의향층을 조사를 해보니까 격차가 좀 좁아져서 안철수 의원을 택한 응답이 49.6, 이광재 후보를 택한 응답이 43.3으로 오차 범위 내 격차로 나와서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좀 더 자세한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여론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오차 범위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3% 포인트였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매일보 박창현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올해 생활보호 대상자 가정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유 바우처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현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유 바우처 이게 뭔가요? 네, 정부가 무상우유 급식을 지원하기 시작한 지 30년 넘게 지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우유를 먹게 되면 자칫 저소득층이라고 낙인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모두 흰 우유만 공급했는데요. 유당불내증이 있는 친구들은 먹을 수가 없어서 두유 또는 주스로 대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흰 우유를 먹는 학생들이 저소득층이라는 낙인이 발생하게 된 건데요. 이에 원주시는 매월 일정 금액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해 흰 우유 및 국산 원유 50% 이상을 함유한 유제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우유 바우처 시범 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진합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시 축산과 김태종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가정의 초등학생 학생을 대상으로 정부가 1990년대부터 무상 우유급식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국민소득 수준이 낮은 상황이어서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 우유급식을 시행하였습니다. 무상 우유급식을 지원하기 시작한 지 30년 이상이 지나고 최근에 접어들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우유를 먹게 되면 자칫 저소득층으로 낙인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거의 흰 우유만 공급했어요. 그래서 유당불내증이 있는 친구들은 먹을 수가 없어서 부모님들께서 두유 또는 주스로 대신 해달라는 등 여러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낙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우유 바우처 시범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원주시의 우유 바우처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는 얼마나 되나요? 네, 2022년도 학교 우유 급식 사업 대상자를 참고해 대상 인원을 2,200명으로 확정을 했고요. 2023년도 우유 바우처 지원 사업 도내 첫 시행 당시 1,879명에 2억 1천만 원을 지원해 85.4%의 높은 지원율을 달성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우유 바우처 지원 대상은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2005년 1월 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입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매월 15,000원이 충전되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바우처로 원주시 내 농협 하나로마트와 편의점에서 흰 우유 및 국산 원유 50% 이상을 함유한 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신청 기간은 연중 상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단 4월 이후에 신청하시는 경우 전월분은 소급 지원이 불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주시 축산과 김태종 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본 사업은 기존에 시행되던 학교 우유 급식 사업의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신분 노출로 인한 낙인 효과 방지와 학생들에게 다양한 우유 선택권을 확대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우유급식 사업은 학교에서 우유 납품을 검수하고 축산과에서는 정산하였던 검수 정산 이원화 구조로 인한 행정 절차의 복잡성이 있었는데요. 이런 불편함을 간소화시키는 행정 업무 개선을 기대합니다. 우유 바우처 시범 사업 지원 대상 친구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고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우유 바우처 시범 사업에 대해 어른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 인터뷰 내용을 주변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셔서 많이 홍보되어 지난해보다 올해 더 많은 인원이 지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원주시의 우유 바우처 시범 사업으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하게 우유를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우유 바우처 시범 사업은 작년에 원주시가 도내 최초로 시행한 바 있는데요. 올해에는 원주시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우유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유는 아이 성장기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작년도 지원율이 높은 만큼 올해에도 잊지 말고 해당되시는 분들 지원하시길 바라고요. 우유 바우처로 아이 성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원주 농산물 도매시장과 또 단계 생태 하천을 방문해서 현장 시설물들의 유지 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또 현안 해결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원주시의회 심영미 의원을 연결해서 간담회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심영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심영미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원주 농산물 도매시장 알아볼게요. 이 원주 농산물 도매시장이 좀 노후화가 됐다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현장을 직접 둘러보시니까 어떻든가요? 네, 농산물 도매시장이 벌써 건립된 지 20년이 넘어서요. 노후화가 이제 많이 진행된 상황이고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했을 때 당장 건물 도색이라든가 각종 시설물 보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였고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옥상의 방수 처리 문제라든가 경화되어서 찢어지는 삼각 타워는 제가 봤을 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해서 빨리 보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였고요. 네. 옥상에 위치해 있는 대형 간판이 사실 농산물 도매시장의 얼굴이잖아요. 근데 상시로 노출되는 곳이기에 좀 시급히 보수해야 될 것으로 보였어요, 여기가. 네, 건물 도색도 물론 시급하고 주변에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거든요. 네. 그래서 비교해서 봤을 때 더욱 낙후되어 보이고 도시 경관 이미지를 해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서 빨리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간판을 좀 바꿔달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인가요? 네네. 좀 더 예쁜 간판으로요? 네. 눈에 잘 띄는 간판으로. 네. 그렇죠. 예. 자, 앞으로 이 원주 농산물 도매시장 어떻게 운영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을까요? 예, 일단 시설 보수 등 이제 올해 계획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옥상 방수 사업이라든가 소방, 전기 등의 이 안전 시설 보수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청소 용역을 진행해서 도매시장의 전반적인 환경을 정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수가 시급한 시설물부터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살펴볼 예정이고요. 현재 시에서는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건립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올해 5월에 예정되어 있는 공영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 사업을 이제 신청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주차 시설은 괜찮나요? 네, 주차 시설은 지금으로서는 괜찮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리고 단계 생태하천도 현장 점검하셨죠? 네. 악취가 좀 난다 이런 민원이 있었던 곳인데 어떻든가요? 네, 우산동 단계천이 1980년도 후반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천을 덮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어 있었는데요. 오랜 기간 복개 구간에 이제 오염 물질이 쌓여서 수질이 크게 악화되고 악취가 진동해서 민원이 많았거든요. 네. 도심 내 하천인데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 2019년부터 23년까지 4년 동안에 이제 복원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저희가 현장 점검차 나갔더니 수 생태를 복원하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복개 구조물을 철거를 하고 경관 개선 또 친수 공간으로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여러 불편을 감수해 주신 이제 시민분들께 도심 속 생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단계천이 도심 속 여가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저희가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자동 수위 조절기라든가 재난 방지 방송 시스템 여러 가지 구축을 한 상태더라고요. 네. 서울의 청계천이 복구된 것처럼 그렇게 복구가 됐군요. 네네. 복개된 부분을 이렇게 걷어내고 악취는 이제 더 이상 나지 않나요? 악취는 나지 않는데 이제 네. 앞으로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거든요. 우천시에.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용자 안전대책 수립 여부라든가 호우 시에 빠른 유속에 따른 시설물 파손 우려 등에 대해서 많은 저희가 질문도 하고 건의도 했고요. 또 안전 관리자가 이제 앞으로 네.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수고 네, 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의회 심영미 의원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